안녕하세요. 꿈꾸니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편지 봉투를 뜯을 때 혹은 전화를 받을 때도 어떤 운명의 장난이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의 연속이고 저 모퉁이를 돌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브루스 바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니 협동조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월요일은 흐렸다가 화요일은 맑았다가 또 수요일은 흐리네요.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번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힘내서 또 회사 생활 하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역시나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조님께서 오셨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성주에서 출첵하고요. 어반 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오달고조님께서도 오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오달고조님께서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날이 좀 추운 것 같은데 서울은 아직 눈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지역에는 눈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나요? 눈길도 조심하시고 오달고조님은 또 하루 씩씩하게 보내십시오. 젊은 유월님도 오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정도로 시리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번 주는 계시는 건가요? 젊은 유월님? 오리 아빠님도 오셨습니다. 전주에는 비가 오는군요. 비 오는 전주에서 출첵합니다. 전북 공개방송 준비를 위한 마지막 모임이 12월 1일 오후 4시 전주 수정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하시면서 칠렐레 팔렐레님의 생일이라고 축하도 함께 해달라고 해주셨네요. 축하 팡팔에 안 들을 수가 없죠.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11월 27일 칠렐레 팔렐레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칠렐레 팔렐레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신 우리 아빠님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생일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But that was in the bad old days before I met you. When I let you walk into my heart. 또 다른 출석 체크 해주신 분들 또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마이퀸님께서는 우울 모드 날씨입니다. 눈 온다는데 출첵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 오진 않네요. 아침에 눈길 때문에 좀 출근길 대란이 예상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전혀 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블루탐님께서도 간만에 출첵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지역조합원 한마당 계획 확정된 거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아직 알고 있는 게 없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원래 대구 경북 조합원 한마당에 가고 싶었는데 한 달에 주말에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없어서 다음 달 21일에 한번 올라가 볼까 계획 중이라고. 서울에 올라올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서울지역 조합원 한마당 계획. 글쎄요. 아직 저희 내부 통신으로도 알려진 게 없어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또 저희 홈페이지에 뜨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싫다고 해주신 분 계신데 14,000명 광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광고를 바꿔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광고라고 해야 되나? 스팟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빅도님께서 효린 마이 엔젤이라고 해주셨는데 첫 곡이 효린의 곡이었죠. 효린의 신곡 론리였습니다. 외롭다는 뜻인가요? 인천 달봉이님께서 눈이 오려고 잔뜩 흐린 아침 날씨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요.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생방 듣는데 국민TV 식구들 건강하게 겨울 보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민TV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TV 조합원분들도 건강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 말이죠. 날씨 추울 때 이렇게 좀 방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블라드님도 오셨습니다. 출석합니다. 월요일부터 업무상 골치 아픈 일이 오늘 출근하자마자 해결이 술술 됐습니다. 꿈돌이 꿈순이님들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 눈이 많이 오면 아름답지만 또 치우는 분들의 수고에도 한번 응원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길가에 눈이 쌓이면 좋긴 하지만 그걸 또 치우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죠? 응원해드립니다. 인천달봉이님께서 오늘도 힘찬 하루 하면서 또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WLSL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꽃남에서 나왔던 별빛 눈물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볼까요? 김유경의 별빛 눈물 듣고 오겠습니다. 새하얀 별빛이 눈물을 감싸요. 따뜻한 바람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담덕님께서는 이런 사진은 어떻게 올리나요? 출첵합니다. 눈이 왔군요. 눈을 보면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은 왠지 허전합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흥분된 마음 꾸몄 들으면서 진정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꾸몄 화이팅이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눈이 내리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내려요. 사진인데 동영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눈이 내립니다. 내리는 눈을 보며 노래를 들으니까 감성에 푹 빠지는 느낌입니다 하고 WLSL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신기합니다. 제가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나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감성에 빠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PC로 댓글을 보고 있는 저는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또 눈 오는 날 감성에 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잉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오늘은 외근이 일찍 마쳐가지고 외근이 일찍 끝났나 봐요. 그래서 본방사수 출첵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날씨가 어떤가요? 여긴 굉장히 흐린데 서울은 눈이 오진 않지만 다른 지역은 또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별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빅도님께서 영어 회화 사이트 광고 나오는 거 있던데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모든 광고를 다 알고 있진 않아가지고 답변을 제가 직접 드릴 수가 없네요. 알고 계신 분들은 빅도님께도 답변 좀 주세요. 재채기님께서도 살포시 출첵해 주셨고요. 옹골차기님께서도 전주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비가 눈으로 바뀐다네요. 퀴즈 선물 다 도착했어요. 칫솔은 너무 고급스럽고 좋고요. 사과는 정말 맛있고요. 보리쌀은 아내가 참 좋아하네요. 멋있게 색깔도 예쁜 스타 점퍼는 중2 아들에게 선물로 줬더니 요즘 신이 났습니다. 와! 잘 됐어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따뜻한 거 입고 이게 좀 멋도 좀 내고 와, 제가 출연하게 해드린 건 아니고 옹골차계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맛있는 걸 또 사주신다고 하네요. 제 덕분 아니고요. 저희 폭스마켓과 그리고 사과 제공해주신 조합원 달단양님 또 찰보리 제공해주신 고인님 덕분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퀴즈쇼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남겨주셨네요. 참 가시오가피는 아침마다 저하고 아들이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하하. 네, 그거 드시면 또 공복에 드시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거 드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2.5님께서 원스톱 잉글리시였던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맞는 것 같은데요. 푸른바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흐린 날이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 작년에 TV를 버렸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시청료도 아깝고 그런데 얼마 전 전기료 고지서에 시청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뺐습니다. 청취자분들 각종 고지서 잘 살펴보시고요. 이상한 거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핸드폰에도 뭐라고 하죠? 소액 결제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요. 내가 뭐 결제한 거 있나?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다면은 즉각 전화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알러지가 재발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날을 새버렸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오늘 정지당님 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댓글은 못 달아도 100% 듣고는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1부는요, 우리 사장님 시간인데, 오늘은 사장님이 출연하시진 않고, 우리 조합원이자 작가이신 God bless you 닉네임이고요. 김정근 조합원님께서 출연해 주십니다. 책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를 내주셨죠. 그리고 오늘 정재당님 오시는데요. 오늘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플루탐님께서 어째 오늘 올라오는 노래가 좀 우중충하네요 하시면서 분위기를 바꿀 겸 신나는 곡 주셨나 봐요. Must Have Love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오늘 좀 발라드들이 많네요. 신곡으로 나온 곡들도 발라드예요. 어떡해. 좀비 콤비님께서 눈이 올 거라는 뉴스만 들어도 걱정이 쌓입니다. 운전 처음 할 때 눈길의 위험성을 모르고 핸들을 확 돌렸다가 방송국 앞에서 차가 돌아서 순식간에 인도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눈 소식만 들어도 절렁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눈길, 그것도 초보 운전. 빗길도 걱정인데 눈길은 더 걱정이죠. 눈길에는 진짜 천천히 운전하는 수밖에 없나 봐요. 핸들 확 돌리는 것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확 밟아선 안 되죠. 저도 운전면허를 딴 지 7년이 넘어가고 8년째가 돼가고 있지만 아직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겁납니다. 눈 오는 날 운전한다는 생각만 해도. 미갱님께서 완전 피곤해요. 어제 남자친구 회사 대표가 국민TV를 청취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인지 물었는데 근데 회사 세무조사 나올까 걱정이라서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조금 소심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너는 너무 정치색이 진해 라면서 막 툴툴대기 시작해서 3시간 가까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조합원도 꾸역꾸역 가입시켰는데 정말 이 문제로 몇 번째 다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미객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냥 일단은 지금은 남자친구와 정치 얘기를 했었잖아요. 꾸준히. 갑자기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보면 남자친구가 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혹은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면 국민TV 라디오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좀 낫지 않나요? 그렇지만 미객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말다툼을 3시간이나 했다고 하니까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싸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얘기를 안 하고 남자친구가 먼저 왜 얘기 안 하니? 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제이데이킴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간만에 또 출첵이에요. 반가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JJ킴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이님께서는 CNN 사이트를 캡처해 주셨는데 자랑스러운 국민TV 깃발이 CNN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시국미사 관련 사진인데 사진에서 보면 국민TV 깃발이 보이고요. 또 오른쪽에 검은 대안경에 팔짱을 끼고 계시는 고두영 조합원의 모습도 보인다고 남겨주셨네요. 와우! 국민TV 깃발이 여기 왼쪽 사진 왼쪽 부분에 보입니다. 전주 한마당 잔치로 오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2월 7일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 제가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사진 속에 있는 조합원들 소개시켜드리겠다고 격하게 환영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국민TV 깃발에 또 이렇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주옥 같은 마초님께서는 저런 우리는 조합원 커플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백마구지님께서 미인 2명 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한 명은 저 똑 닮은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백마구지님의 따님인가 봐요. 근데 닮았는데 진짜 예쁘네요. 닮긴 닮았어요. 예쁩니다. 이로써 백마구지님의 미남 인증이 되는 건가요? 네모난 개구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추워서 쭈그리고 있는 개구리예요. 덜덜덜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무한피스님께서 좋은 행사 하나 알려주겠다고 하시네요. 해직자들과 비정규직 노조를 돕는 희망식당2가 11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 벙커원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인가 봐요. 저녁 식사, 커피, 국민 노래패, 꽃다지 공연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꿈꾸는 허수아비님께서는 사과를 구입하고 싶은데 조합원 중에 사과 농사 짓는 분 안 계신가요? 하고 계시면 알려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달맞이님이신데 달단양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꿈꾸는 허수아비님께 우리 달단양님 전화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 조합원 계신가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면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이시라고 가족들이 모이면 국민TV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사과를 내밀며 우리 조합원이 만든 사과인데 기른 사과인데 하고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거 참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장님, 우리 사장님 시간에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의 작가 김정금 조합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 역시 신곡인데요. 2AM의 후회할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이 좋았던 날이었죠. 너와 나의 사랑이 시작됐던 날 너무나도 행복했었는데 난 너무나도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끝이 나버렸어. 다 끝이 나버렸네. 사장님, 우리 사장님. 오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시간에는요. 세상의 모든 부모를 위한 또 예비 부모를 위한 필독서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의 저자 작가 김정금 조합원 모셨습니다.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이름은 김정금이고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글 써주는 사람들 라이팅 센터라고요. 네. 그 글을 써주는 회사를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글도 써드리고 네. 또 글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금 조합원님께서는 사실 저희 네. 광고도 하셨죠.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 그쵸? 예, 우리 또 출판사에서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퀴즈쇼 할 때, 네. 책도 제공해 주셨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그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용어가 있고, 엄마들의 용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게 들었어요. 실제로 공부를 네.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하면서 책을 내고 또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국어교육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문이라든지 네. 이론서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이름하여 이제 동아리 언어로 그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들만의 용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막 뭐 발표하고 논문 쓰고 이러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건 엄마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들한테 잘 전해줄까를 굉장히 숙제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의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실용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좀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조금 쉽게 그리고 또 네. 학부모에게 또 예비 부모에게 이 내용들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책을 또 짓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아이를 키워본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온갖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또 이렇지만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안 올라서 걱정이 많으세요. 초등 공부 국어가 전부다.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부모들에게 고민에 대한 해답을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아주 조금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 문식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식성이요? 네. 네네. 쉽게 해서 글을 가지고 어떻게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글을 가지고 어떻게 잘 가지고 노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의 내용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4파트로 나눠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일상에서 늘 말하고 듣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 읽고 쓰고 이런 과정들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학습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다 집중을 못 하세요. 근데 실제 보면 굉장히 그게 관련이 많거든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집중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듣기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듣냐가 달라지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자기가 말하기 능력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읽기 능력이라는 거는 모든 공부가 읽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 네. 아이들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이 문식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죠? 예.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좀 잘 담겨 있더라고요. 책이 총 6파트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나와 있었고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 언어를 가지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지 놀이 방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보기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도 역시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났는데 왜 우리 애는 읽은 책을 기억을 못하나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옆에서 조카들 네. 저 혼나는 걸 많이 보셨구나. 근데 저 역시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네. 그게 읽기를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읽기를 읽었다는데 이 녀석이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심지어 모든 책에도 제가 썼지만 모든 집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경이. 네.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너 뭐 했니? 책 읽었어. 그래. 뭐 말해봐. 뭐 읽었어? 이러거든요. 네네. 그 줄거리가 뭐야? 이렇게 그냥 대뜸 어머니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가
답을 못하거나 우물쭈물거리거나 이러면 이제 너가 무슨 책을 읽었겠냐고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네. 아이의 읽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요약하는 능력이 말로써 잘 무엇을 요약하는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먼저 그 읽기 능력 자체가 얘가 뭘 정말 자기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책을 읽은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애가 책을 읽을 때 읽기 전에 단계를 거치는가를 봐야 돼요. 읽기 전에 책은- 어떤 단계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요,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님 책을 우리가 보통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네.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서 책을 쓱쓱 그쵸, 넘기죠. 그쵸, 네. 넘겨보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서 목차도 한번 보고, 이거 어떤 저자가 썼나, 이거 어떤 출판사인가, 이런 거 네네. 슬쩍슬쩍 보게 되잖아요. 네. 그 모든 과정이 읽기 전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요. 네. 아, 이게 만약에 공룡 토토의 비밀이다 이러면은, 공룡 이야기고, 이름을 토토라고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대강 아이들이 연상을 하거나 유추를 하게 되잖아요. 아,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그런- 되는군요. 그렇죠. 그냥 책꽂이서 엄마가 책 읽어 하면 그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책꽂이가 책을 툭 꺼내는데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별로 그게 즐거운 독서가 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되니까 네. 일단은 자기가 무슨 책을 읽을까를 한번 제목서부터 안을 들여다보고요. 그러면서 목차들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아이들 스스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네. 전체적인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체득하도록 부모님들이 거기까지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야, 지금 목차가 어떻게 돼 있니? 네네. 가끔 한 번씩. 음. 야, 제목이 왜 그렇게 붙었어? 야, 그 제목 너무 재밌다. 너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아무게, 우리 훈이는 어떤 이름 제목을 붙여보고 싶어? 이렇게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읽기 전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 읽기 단계라는 게 있어요. 쑥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너무 읽을 때 재밌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어느 단계에 싹 들어갈 때 보면, 네. 애가 옆에 먹을 걸 갖다 놔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 하면서. 네. 그럼 쑥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쑥 나옵니다, 다시. 나올 때, 이때 단계가 비판적 읽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게, 먼저 비판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빠져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던가요? 그랬어요. 사랑이 네. 세 가지잖아요. 일단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전에 쏙 들어가서 재미를 한껏 사랑을 하다가 나오다가 근데 이거 어제 읽었던 그거랑 좀 다른데? 이거 이런데? 이렇게 아이가 그 안에서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비판적 읽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랑하라. 그게 먼저 들어갔다가 네. 나오는 이런 책 읽기의 단계들을 다 거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이제 쓱 보고 마는 겁니다. 이래서 책 읽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이 길어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이들이 책을 들고 있으면 이게 글자를 읽고 있는 건지 글을 읽고 있는 것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지 아니면 정말 글자만 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애들이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 들고 있는 거를 보면요. 실제로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왜 책을 들고 있는데 한참 들고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네, 뭘 있어요. 그냥 글자만 해독하신 겁니다. 글자만 해독했지 글을 읽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단계들을 잘 가지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책 읽기에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읽고 있나 이거를 잘 유념해서 보시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가 요약하는 능력이 좀 그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럴 때는 말하기에 대한 다른 좀 엄마가 계속 말을 시켜서 말하기 훈련을 하게 하고 네. 간단하게 중심 단어만 한번 해보게 하고 엄마가 직접 문제를 몇 개 내주는 것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책 내용에 담겨 있거든요. 전문가의 네. 입장에서 책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아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뭐 이런 네.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 이 책을 또 우리 조합원들께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네. 독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들어서 알 테고,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마음먹은 만큼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게 좀 네. 효과적이라고 표현하면은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효과적인 독서라는 거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를 먼저 고르면 됩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먼저 고르게 하는 것. 네네네. 부모님들 경우에 얘가 너무 책을 안 읽는다 이럴 때 네. 제일 먼저 찾아줄 만한 것이 우리 애가 만약에 앞서도 공룡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공룡에 대한 책을 좋아한다 또는 자동차에 대한 책을 좋아한다 이러면 느닷없이 엄마가 좋아하는 전래동화부터 던져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일수록 네. 좀 고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아이가 좋아하는 단계에서부터 들어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류서부터.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책을 서점에 가면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책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룡 또는 우리 아이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동요집이 있는 동요집 가사들이 있잖아요. 네. 시처럼 나온 요즘에 그런 책들 작년에도 나왔었고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노래도 들려주면서 시처럼 가사를 보게 하고 또 아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아이는 뭐랄까요? 그 만화 영화와 관련된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캐릭터들과 관련된 또 책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조금 저학년, 중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을 두는 분야가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다 있거든요. 네. 사람이면 사람. 그것과 관련된 거부터 한 걸음 나가면 그게 바로 효과적인 독서에 즐겁게 독서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효과적이면서 즐겁기까지 네. 한 독서 방법이군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막 억지로 이거 읽어 저거 읽어라고 권해주시는 것보다 너가 좋아하는 건 뭐니? 하고 먼저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 과정까지. 네. 네. 어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어려운 책 펼치시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이런 것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면은 책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시면서 우리 애가 어떤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사실 하실 거예요. 네네. 책에서는 읽기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잘 읽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그게 네. 부모님들이 정말일까요? 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네, 그때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정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읽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다른 교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다른 교과들과 다르게 이 국어과에서의 특히 읽기 파트는요, 이름하여 방법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방법. 학습에는 내용 학습이 있고 방법 학습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다 내용 학습이란 건 그게 내용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공룡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떻게 됐고 저기 세에서 주라기 시대에 어땠고 이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을 쓱 알아버리는 게 내용 학습이라면 방법 학습이라면 말 그대로 방법으로요. 읽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읽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예전에는 도구적인 교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또는 읽기를 위한 또는 다른 학습을 위한 도구다. 하나의.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들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요. 그렇게 해서 방법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읽기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든 공부는요. 맨 처음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계획 짜지 않나요? 계획? 그러시니까 계획에 철저하시군요. 계획을 짰습니다. 네네. 저는 무계획의 계획으로 가끔 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은 네. 딱 공부해야 하다가 책을 들었어요. 다 계획도 짰어.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딱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펼치고 첫 페이지. 목차. 첫 페이지. 자, 가고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제일 먼저 읽기입니다. 읽기. 읽기. 우리 읽기부터 하잖아요. 국어도. 네, 그쵸. 수학도, 과학도. 일단 읽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읽기부터 모든 학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호 해독하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읽기를 하면서, 읽기라는 거는 이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의사소통하는. 이런 내용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면서 그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내 지식도 쌓이고, 내가 어떤 사회와 소통하는 내용도 더 넓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읽기에서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 때문에 잘 읽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글을 잘 이해한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그쵸. 공부하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화에 관련된 건데요. 네네. 학습 만화 이런 거요? 네네네네. 이게 아이들 학습 만화 W로 시작하는 학습 만화부터 저희도 몇 줄이 있고 난립니다. 사실 저희도 제가 적은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화라는 것은 너무 많은 생략, 단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만화 되게 다 보면 좋습니다. 저도 만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화와 일반 줄글책으로 된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만화에서는 메타포라는 게 없어요. 은유라는 게요. 네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평강공주가 내일 아침부터 우리 도련님에게 우리 서방님에게 글을 가르쳐 드려야지. 이러면 그냥 그거로 이게 있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말풍선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그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도대체 평강공주는 가만히 생각했다. 내일 아침부터 서방님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쳐드려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장과 절로 이루어진 것과 말풍선 안에 벌써 이미 서방님이 글 공부하는 모양이 보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머니들이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나친 대화체.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문어보다는 구어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어는 글말이고요. 문어는 구어라는 건 입말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구어 경우에는 대화체 같은 경우에 다 구어에만 익숙해지니까 아이들이 글을 써도 지나치게 구어에만 굉장히 짱나 어쩌고 저쩌고 홀 그렇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글의 이상한 그런 거 애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갈수록 읽는 책은 어떤가? 일반 학습을 위한 책이든 뭐든 다 줄글책으로 되어 있고 문어 중심의 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과 절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말풍선 안에 들어간 대화체가 아니라. 그거를 어머니들께서 정말 고민을 하셔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한 가지 만화에서 좋은 거 있어요. 과학 지식, 자연 지식 이런 과학과 자연 지식에 관련된 거는 만화로 먼저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학습 만화로. 왜냐하면 그거는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학습 만화 괜찮아요. 그러나 인문 지식, 그러니까 문사철이라 그러죠. 문학, 또 대학에서 문사철이라 했지만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식들은 가능하면 줄글책으로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덤으로 만화로 보게 하라.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질문이 꽤 많았지만은 얘기를 참 잘해주셔가지고 질문 몇 개들을 못 드렸지만은 나머지 얘기들은 책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술과 학술적 내용과 실생활 내용을 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등 공부 국어가 전부다 쉽게 또 책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또 아이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의 저자이자 또 우리 조합원이신 김정금 작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감기 나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정금 작가와 전화 연결 끝내면서요. 또 2부에 있을 소소한 주치 우리 정재당님과 만날 시간 기다려보겠습니다. Everybody get up.